굿모닝. 굿모닝. 주말 아침에도 생생한 얼굴로 나와서 감사해요. 세수는 한 거예요? 한 듯한데? 저는 안 했어요. 필터. 우리 30초 인사 정도 해볼까요? 우리 민정님, 네, 저는 세수는 안 했지만 밥은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다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 짬뽕 시켜서 먹었어요. 어? 짬뽕? 지금도 배달이 와? 와, 짬뽕 수제비. 대박. 와우. 와, 정말, 강남은 정말 자취인들의 천국인가. 우리 응. 델루나님은, 바닐라우시님은 저요? 추석 때, 아, 추석 때? 추석 어, 때, 울산 가서 태화강을 새벽에 걷고 왔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 반가운 얼굴도 봤었고, 그래서 잘 보내고 왔고요. 다시 마음을 잡고 새벽 기상과 걷기와, 어, 어, 루틴대로,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하군요. 뿌듯하게 보내셨군요. 우리 지영님은 추석 때 무진장 바쁜 9월달이에요. 추석 플러스 추석 며느리들한테 최악이야, 최악.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친구들 어? 아주 그냥, 너무 힘들어. 난 진짜 9월달은 잔인할 정도로 힘드네요, 지금. 음. 10월은 좀 괜찮겠나요, 이제? 10월에 쉬는 날이 좀 있더라고요. 10월은 일단, 음, 그래, 10월은 괜찮죠. 일단, 10월달에도 나 시댁 가야 돼. 진짜. 우리 며느리들 아버님 생신 있어가지고, 또 가야지. 화이팅. 10월달 빨간 날이 많아서 엄마들은 힘들어요. 그렇구나. 맞아. 그래요. 제가 대신 추석 때 잘 쉬었고요. 저는 책을 몇 권을 떼었는지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대신 잘 놀았던 걸로. 저 스토리 설계자는 어쨌든 어딜 속초를 가든 어딜 가든 계속 들고 다녔던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아주 잠깐,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제 순서대로는 저한테 보이는 건 우리 짬 누나님. 그 다음에 우리 현미님. 그 다음에 민정님.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희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한 번 끝나고, 다 끝나고 피드백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한 명 한 명 끝날 때마다 뭐 피드백 받을 게 있으면 받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그거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냥 도움이 됐나요? 스토리 설계자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 음, 이거 세일즈 마케팅이 아니라 세일즈 책이라고 맞아요. 했던 세이지. 것처럼 저한테 지금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음, 책이었어요.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맨 초반에 너무 좋았다가 중간에 좀 졸다가 머리가 좀 나갔다가 또 집중하니까 또 너무 좋게 좀 마무리를 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사용을 해야겠다. 쓸모 있게 중간중간에 펼쳐서 이때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7시 5분. 저 좀 이제 공유할 수 있게 좀 건의 좀 주실래요? 권한 좀 주실래요? 어, 그거는요? 잠깐만요. 네. 참고로 이번에는 실행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느렸어요. 이렇게 캡처가 돌아가는 게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것도 서머리 하는 것도 그래서 좀 많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 많이 할게요. 공유. 보이시나요?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마인드셋부터 카피라이팅과 그럼 그냥 글쓰기의 차이점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은 저는 최근에 글쓰기가 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든지.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그 흐름이 같이 글쓰기 되게 중요해라는 흐름이어가지고 이번 책을 골랐던 점도 있어요.
첫 번째 마인드셋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 그랬을 때 정희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마인드셋부터 안녕. 평범한 글쓰기가 뭐가 다르냐? 어우, 갑자기 얘가 버벅이네요. 카피라이팅이란 정의로부터 먼저 들어갔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게 세일즈 카피다의 사실 앞전에 이게 결론이 났어요. 독자 또는 시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쓰는 글은 모두 세일즈 카피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독자에게 들리려면 세일즈 카피처럼 들리면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네 가지에 대한 게 또 반복적으로 나와요.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 거, 욕망을 건드려야 되는 거, 그리고 고객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쉬운 언어 써야 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친구와 좋은 자와 대화가 나눈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더니 결국에는 최고의 카피는 뭐냐면 읽어보니 흥미로워서 그것이 카피인지도 모르는 글이 최고의 카피다. 결국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타깃으로 삼는 뭐든지 다 카피가 된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가치를 제시하는 일로 가야 한다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삶을 밝히는 세일즈 카피는 요 레오 버넷이 말한 거예요. 효율적인 광고란 새롭고 재치 있는 말과 그림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익숙한 말과 그림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이게 또 반복되어지고 제조합의 중요성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죠. 내가 원하는 말을 메시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고객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로 바꿔야 된다. 요 그림이 맞는. 고객이 원하는 말,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말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피라이팅이 이제 마인드셋 얘기 나왔어요. 모든 상품은 저마다의 개성이 있고 그것을 찾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그래서 저도 이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봤을 때, 각 사람에 대한 개성이나 특장점, 강점 이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그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파인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훌륭한 카피를 쓸 줄 아는 능력은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된다. 사실은 저는 이게 글 쓰는 것뿐 아니라 말하는 것도 또 이것에 집중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 마인드셋 키울 때 세 가지. 이중적으로 사고를 계속해야 돼.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고 연습하고 그리고 결과물 나왔으면 또 그걸 눈여겨보고 남의 것도 그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 제가 관찰하는 것은 내가 뭘 샀어. 어떤 카피 때문에. 그럼 그 카피를 또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패턴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것을 있는 게 만드는 게 아니라 패턴이라는 게 있다. 공식이. 그러면 그 공식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저는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데 이 헤드라인을 또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냥 제거하고 이런 게 많다. 그렇다면 우리는 헤드라인에 집중하면 더 그들보다 한 80, 90% 이상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헤드라인 템플릿을 또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분이 또 여기서 또 이분이 말해요. 바디 카피보다 헤드라인을 읽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5배는 많다. 내가 줄줄 썼는데 그 밑에 글이 아니라 결국 헤드라인 카피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걸 멈추고 헤드라인을 보게 하는 건데 결국에는 요게 요게 중요하다. 훌륭한 헤드라인은 클릭수는 줄여. 클릭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클릭의 품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헤드라인에도 그냥 후킹 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고객에 필요한 무엇인가 들어있는 헤드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헤드라인 잘못 쓰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끔찍한 결과 일어나요. 아무것도 내가 했던 것이 도루묵이 되거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에 있었던 게 뭐냐면 스와이프 파일을 만들어라.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쇼핑하게 말 때 내가 돈을 지불하게 됐던 그런 카피들 모아라. 그런 것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주주주주 이런 템플릿들을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내가 바꾼 게 헤드라인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성과가 났다. 결국에는 정서적인 혜택이 헤드라인 가운데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헤드라인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잡아도 굉장히 많은 것을 했던 거예요. 핫오암 콜드 트래픽 포스는 이제 요 개념들 이제 알고 계셔서 그거에 따라 나가시면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게 프레드예요. 페르소나에 관련된 건데 프레드의 FRED의 약자 Fears, Result, Expectation, Desire 요거를 가지고 있는 페르소나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결국에는 그 페르소나가 이제 오디언스인 거죠. 오디언스에게 또 마음을 훔치는 그러한 또 비밀 코드는 PQR2인데 PQR2 문제 프로브람 의문 퀘스천 걸림돌 모두 몰락 없애버리는 거 결국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카피의 역할은 요 역할을 한다. 세일즈 카피가 이런 역할을 한다. 오래 걸리네. 이미지가 안 나오네. 요 그림을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오디언스가 문제와 의문과 걸림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세일즈 카피가 나를 쓸모 있게 하고 나를 연결시키는 세일즈 카피로 인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일즈 카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분릿 헤드라인 바로 밑에 있는 분릿에 대한 공식이 또 나오죠. 뭐뭐라서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릿에 대한 스와 파일도 많이 많이 모아놔라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갑 여는 이유는 진짜 뭐냐 뭘 느끼냐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막 따져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감정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게 설득의 심리학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결국에는 사람의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객의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헤드라인이시든 블릿이든 이메일 코스든 정서적인 그런 연결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분할 테스트도 계속 해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 시장소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것도 꿀팁이었어요. 진짜 보물은 우리 경쟁사의 그러한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별점이 5점이 만점이거나 0점이 그거는 도움이 안 되고, 2, 3, 4, 5점인 그 상품의 리뷰를 보았을 때, 더 정확한 원인들이 있다. 왜냐면 이래서 불만이거든. 그래서 그것들을 캐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저에게는 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객 중심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내가 똑똑한 거 아니라 그래서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게 관건. 뭐 추천사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있었고 또 실패하지 않은 CLG 공식 세 가지가 또 있었어요. 문제, 동요, 문제 발견하고 동요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해 나가. 그리고 플러스 혜택도 있었고 그리고 사진도 있죠. 비포 애프터 그것에 대한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이런 일을 해야 돼라는 브릿지의 그러한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카피라이팅을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실행하기 위해서 어중간한 돈이 벌 수 없는데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요게 초고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여기서 재배열에 능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했고 초고 최대한 빨리 쓰고 또 아까 우리가 모아놔야 했던 스와이프 파일을 통해서 초고를 완성해 나가는 것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상기를 했고 글 쓰기 전 초고를 먼저 수정하는 게 낫지 글 쓰려고 그냥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초고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신 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리고 스토리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싶은지 결정을 하라고 했는데 스토리 역할은 갈망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세일즈 카피는 그 갈망하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다라는 그 정의도 너무나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스토리 네 가지 이제 유형이 요렇게 있었고, 요걸 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네 번째 미래현상 기법 이 또 많이 와닿던 거야. 너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각화되어지는 모습들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내가 세일즈를 하려는 것이 들키지 않는 것처럼 들키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얘와 이제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왔었던 부분이 이제 와닿아서 써놨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콘텐츠가 결국에는 이렇게 판매가 되어지게 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치는 진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가치는 콘텐츠를 제공을 해. 근데 요거를 하려면 요런 단계를 가야 하거든. 그 단계엔 내 상품이 있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수단 방법 파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단계를 다 알려줘. 결국에는 또 여기서도 마지막에 그 상품이 있는 거예요. 케이크만 보조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 보조제를 파는 역할에 대한 그 예화도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직접 하는 거 또 고생스러운 과정을 너무 힘들어. 근데 요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요거야라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판매한다. 이게 판매로 이어지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중간해서는 안 된다. 어중간해서 절대 안 된다.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되고 사랑받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앞전에 있었던 거 똑같은 말이 이게 있더라고요. 모든 상품은 저마다의 개성있고 그것을 찾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고 여기서 다시 한번 페르소나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기업의 로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그 상품을 사고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성 때문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 놓치지 말고 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분명한 자기 입장, 명확한 것, 내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곳으로 내가 일관적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등등의 자기의 그런 입장들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 약속은 아주 당연한 거, 아주 당연한 거, 그리고 놓칠 수 있을 뻔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게 이게 형편없는 카피의 고치기거든요. 말하자면 교정 작업을 하는 거예요. 헤드라인 내가 하고 잘했냐. 요거 여기 다시 한번 헤드라인 강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하고 있거든요. 있는 자 존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에 관한 것이냐, 이걸 파는 고객에 관한 것이냐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볼드체로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상세 페이지랑도 관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볼드, 그러니까 불릿으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쫙 보기 때문에 어떤 걸 볼드체를 써야 되는지 우리가 정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제안하는지 분명히 해야 되고 구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해야 되고 분리 확인하고 가격 어떤지 그리고 그래픽적인 거 색감적인 거 이거 분명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이 그래픽적인 부분은 저도 이런 거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너무 어디서 배운 게 있는데 적용을 하고 싶어. 그래서 무지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상세 페이지를.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오히려 그럴 바에 단순하게 아예 해버려라. 이것에 대해서 나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적용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증거와 그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좋은 이야기 또 나쁜 이야기에 대한 전략인데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스테이스 클로징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콘텐츠든지 스텔스 클로징이 없이는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건 좀 마인드셋에도 관련된 것 같고, 요 부분을 스텔스 클로징에 대한 것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카피라이팅에 대한 요런 이야기들과 혹시 이제 마법 책상에 대해서 좀 많이 동의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것에 대한 저의 정의는 고객과 잠재 고객한테 더 공감할 때 훌륭한 카피가 나온다. 결국은 고객을 관찰하고 고객을 사랑해 더 관심 가져라라는 것으로 그냥 정의를 내렸어요. 이분이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 동의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리고 후크에 대해서 얘기하죠. 후크. 요게 이게 그냥 후크에 대한 이야기에 단 것 같아요. 우리
우리 반야면서 이 팀장님 낚시 가시는데 바늘이 없어요. 후크가 없다는 뜻이다. 그 정도로 후크는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후크에 대한 정의들을 이제 계속 했던 거고, 결국 후크 포인트는 사람들을 주목시킬 때, 끌어당길 때, 다음 단계를 유도할 때라면 언제 어디든지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어느 부분적인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여기서 스와이프 파일 모으라 이렇게 계속 말하죠. 계속 저도 오늘부터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모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더 중요성 알아서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카피 다듬는 거 카피 만들었으면 유닌하게 만들어자 이렇게 그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봐서 해내자. 그리고 결론 부분으로 갈게요. 판매하고 돈을 벌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기술이다. 결국에는 요 카피라이팅 하는 일들은. 그리고 카피는 다른 사람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카피와 예술과 과학의 공동점이 또 마음에 와닿았어요. 문제 해결하고 욕망을 충족시키며 더 나은 상황으로 개선하는데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점,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점을 카피로 보여야 한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카피에 집중하도록 하려면, 읽도록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진 활용하는 거, 정리해줬어요. 불도체로 헤드라이트 하는 거, 단순하게 하는 거, 자연스러운 흐름을 탈 것, 그리고 나 위주가 아니라 고객 이야기 위주로 쓸 것, 그리고 고객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고통을 줄이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것, 의미를 말하고, 감정에 충실할 것에 대한 이제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한 권의 스토리 설계자 한 권의 써머리는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좀 10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부분들 되게 소소한 부분들을 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 피드를 올릴 때도 그리고 우리가 공지를 하거나 카카오톡에서 뭔가 올리더라도 오픈 채팅 올릴 때라도 누군가에게 이메일 링을 보낼 때라도 요 법칙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적용해서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해 주셨는데 멈췄나? 눈 깜빡이네. 멈춘 줄 알았어. 나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은영님이 이 책을 딱 읽고 나의 고객은 딱 하나로 정의하자면 누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뭐 해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저 아까 그 와닿던 게 뭐였냐면 그 고객의 향방을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났었던 일들. 그리고 가격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그 상대방과 고객에게는 이게 사실인가?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된다라는 그런 글도 되게 와닿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추석 때 그 메뉴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이었거든요. 이게 명확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많이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적용할 게 너무 많았어요. 저를 뜯어 고쳐야겠더라. 하고 있었던 바는 좀 더 확장하고, 어, 또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또 증거가 되기도 했지만, 이제 명확해야 되는 것 부분에서 더 많이 와닿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도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어쨌든 뭐 은영님의 고객은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시크릿 우먼 그리고 짬누나 저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돈을 주고 지금 어쨌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좀 다른 부분도 많지만 그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없으신가요? 그렇죠. 소리가 안 들려.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우리 짬 누나로. 제가 바빠서 정리는 많이 못했고, 일부 책이 되게 좋았는데 좀 아쉬웠던 건, 이거를 좀 시간을 가지고 더 봐야겠다. 그런 부분. 그래서 정리한 부분까지만 일단 저는 보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고객 타겟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타겟팅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헤드라인이라든가 카피라이팅이 뭐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해줬던 책 같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친숙하고도 익숙한 단어를 설계해야 한다는 요 말 되게 와닿았어요. 단어 자체에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호기심을 유발해 관심을 집중시킨 뒤에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많이 와닿았어요. 이 부분들. 그래서 이게 틈새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들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능숙해지고, 그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틈새에 대한 이런 것들, 여기에서 타겟팅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를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내 고객이 아니구나. 그중에서도 희망, 두려움, 꿈, 욕망은 사람들의 구매 동기가 된다. 그러면 내 타겟팅 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희망을 주고 두려움과 꿈, 욕망에 대한 그런 글들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거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강력한 뭐 구매 뭐 10가지 이런 거 쭉 있어서 사람들은 무언가 구매하는 거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특히 이제 뭐 5가지 이후에 돈 벌고 돈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수고를 피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어찌나 와닿든지 이제 곧장 머릿속에 이제 입력된다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런 이유가 있을 때 돈을 지불한다. 그리고 이 말도 참 와닿았어요. 고객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당신이 원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신경을 쓴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신경을 쓴다.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카피의 고객 중심을 만드는 나만의 테크닉을 한 가지 공개하면 아주 빠르고 간편하고 유용한 팁이다. 카피의 아래의 단어는 찾아보자. 요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우리는 우리의 이런 단어를 쓰는 거는 고객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상대방을 입장으로 해서 이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단어들 있는 것들은 안 좋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마인드셋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패턴을 익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 헤드라인에 내가 중심을 맞춰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요 예시를 저도 이제 책에다가 다 썼어요. 근데 그걸 다 옮기지는 못했는데 한 부분까지는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군대는 누구나 쉽게 찾아가는 법, 군대에서 공부하는 빠르고 쉬운 방법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서 이렇게 해봤고, 그리고 이제 약물 처방전부터 봉제 인형, 장난감, 포장까지 우리의 삶 곳곳에는 경고문구가 많다는 경고문구처럼 쓰는 것도 헤드라인에 이목을 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너무 많이 쓰면 양치기 소년이 된다는 말, 이 말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게 어 콜드 트래픽 소스라는 요 단어도 핫웜 뭐 콜드가 있었는데 요 말이 좀 와닿더라고요. 지난 체력 시험에 불합격을 받으셨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당신 혼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요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좀, 이거를 만약 고객이 전화가 와서 뭔가를 얘기할 때 컴퓨터가 느려지고 어떨 때는 경고 메시지 없이 갑자기 꺼져요 라고 말을 하면 당신은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걸렸네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 아,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고 갑자기 전원이 꺼진다고요? 그래서 고객의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아, 보통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뭐 언급한다 이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내가 전문가인 것 같으면서도 이거를 내 제품을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 이거 되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거를 토대로 제가 이제 한 건 뭐냐면 바닐라 루시님이 저한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줬었어요. 카츄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줬어요. 그래서 카츄샤 이거를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럼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군입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걸 직접 적용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썼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카피라이팅을 이런 안 식으로 열리고 있어. 안 열렸어요? 응. 음. 공유 중지. 잠깐만. 뭘까요? 그걸 적용해갖고 뭐세요? 아, 뭐야? 여신님이 준 걸 토대로 제가 이제 제 걸로 만들어서 이제 카투샤에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문의대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카피라이팅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글을 블로그에 한번 써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블로그만 쓴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도 쓴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이 책을 읽는 데에도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거라도 SNS에다가 내꺼화 시켜서 올려봐야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을 봐야겠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 제 뒷부분들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 거화 시켜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더 그거를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피드백. 아무튼 저는 이제 앞부분 읽을 때 짬누나 군대 얘기도 예시가 들어져 있고 해가지고 생각이 나서 제 건 생각이 안 나고 초반에는 짬누나 거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알려드렸고 어,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클로징 그죠? 이 책 읽으면서 클로징 멘트에 대한 내용도 짬누나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영상 뒤에 보면 그때 컨설팅에 대해서 가장 유튜브 끝에 계속 클로즈 멘트를 넣고 저한테도 그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잘 하고 계셔서 네. 아무튼 뒷부 중간 다 적용해서 조금 다 해보면 도움이 될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짬누나님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짬누나님 항상 보면은 책에다가 본인의 내용을 이제 적용시키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번 책은 그런 적용이 되게 많이 되시겠다 하는데 이렇게 또 블로그에다가 뭐 유튜브 이렇게 하셔서 하니까 그리고 짬누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고객의 불안과 뭐 두려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잘 성장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현미님 할까요?
네, 잠시만요. 못 찾고 있어. 잠시만요. 잘하면 8시 전에 끝나겠는데, 오늘. 잠깐만요. 내가 튀어나왔네. 아, 안 튀어나왔구나. 네, 다시. 보이실까요? 네. 네. 저는 좀 이번에 투자를 좀 많이 했고, 뒷부분은 조금 이제 계속 뭔가 할 게 많아가지고, 적용할 게 많아가지고. 블로그로 저는 하신 일단, 거예요? 네? 블로그로 하신 거예요? 네, 블로그에다가 요즘 음. 저장을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 공개는 안 하고, 계속 자료들이 흩어져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음.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제가 실행할 수 있는 책이었고,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이렇게, 어쨌든 초반에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제, 내용은 정리를 다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실패하지 않는 세일즈, 이거 위부분이다. 구매자가 먼저 찾아오는 퍼널 비법,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여기서 저는 딱,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나를 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상대한테 메시지를 던졌냐? 자신이 문제를 인지하나 당신을 잘 모르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를 던졌냐? 아니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조차 모르는 상대에게 어떤 대화를 나누겠는가?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인스타에서 활동할 때는 나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던졌던 메시지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는 나를 모르는 사람일 것 같아서 내 소개를 좀 자주 했다면. 그래서 요거를 어, 선택을 하고 메시지 플레이를 해야겠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저를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던지고, 뭐, 요런 부분이 저한테는 인스타나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박종 선생님도 그 부분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세일즈 메시지 구성하는 방법에서, 그러니까, 우리 고객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장 꺼려지는 부분이 뭘까? 뭔가 실패를 했을 때 두려움이 뭘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사이즈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사이즈에 대한 문의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사몰이랑 인블류에다가 Q&A로 해가지고 작성을 해야겠다. 저는 이제 고객들이 질문한 것들을 다 모았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뭐 사이즈가 뭐 어떨까요? 뭐 M 사이즈가 맞을까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손목이 후기를 보니까 손목이 타이트해서 그거 빨고는 다 좋아요라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던 것들을 좀 자주 언급을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손목 부분을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 그립감이 좋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고민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써봤어요. 그리고 제품 불량이 최근에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된 재고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바로 전화를 받아서 교환을 해줬어야 되는데 한 부분도 있고 연락을 하지 않은 분들은 못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버렸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락처, 전화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 번호 말고 사무실 번호를 넣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면 그분이 저희 찐 고객이 계속 단골 고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 것도 있고, 양해를 구하고 보내드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도 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시정했다는 부분들도 이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이 제품을 처음 보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연 괜찮을까? 다이와나 이런 브랜드보다 사용했을 때 괜찮을까라는 부분도 이제 고객들이 세탁기를 돌려도 멀쩡하고 1년 이상 써도 멀쩡하다라는 부분 후기가 있는데 그걸 들려줘야겠다. 그리고 뭐 요런 부분 이런 것들 사이즈 고민 찝찝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고객 후기를 통해서 이제 찾아봤고 그리고 이제 처음 구매한 고객 얇아서 내구성 의심하는
고객이 있어요. 저희 제품이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각을 높이기 위해서 얇게 제작되었는데, 좋기는 한데 이거 사용할 때 나중에 찢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어, 카피라이팅을 했는데, 얇지만 강하다, 감각은 그대로, 극한의 내구성으로 오래 함께하는 완벽한 낚시 파트너. 극한이란 부분을 사실 카피라이트 데상뜬가? 거기서 본 적이 있어요. 지나가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뭐를 느꼈냐면, 내가 광고나 뭔가 글을 볼 때 이게 어떤 의도로 됐고 이 부분 나한테 적용 가능할까를 저는 이제 계속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극한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이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고 때마침 또 정부 지원 사업으로 광고를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카피라이트를 해준 부분이 저는 마음에 좀 안 들더라고요. 그냥 기능에 대한 설명과 색상에 대한 설명을 해줘서 이 부분을 넣어달라고 어제 요청해가지고 바로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건 챗GPT를 통해서 영상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게 쫙쫙 썼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알리 테무에서 싸게 샀는데 한 번 꼈다가 벗었다라는 경험들. 근데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사는 이제 뭐 언급을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냥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고, 솔루션을 제시할 때 나에 대해 믿음을 줘야 되는데, 아, 내가 계속 기능과 속성만 설명하면서 계속 나에 대해서 장갑 전문 회사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믿음을 줘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했고, 뭐, 뭐 이런 사례들을 계속 전 써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이제 준 후기에서 제가 고객의 언어를 쓰라고 했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후기를 가지고 글을 쓰면 그들이 귀에 잘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쫙쫙쫙쫙 이렇게 뭐 입구가 타이트하긴 이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써봤고, 고객들한테 어, 그 고객의 사례를 얘기하자면, 제가 낚시를 하기 전에는 많이 잡는다는 게 만선하세요라고 고객 감사 메시지 스티커를 보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보니까 너무 웃긴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언어가 뭐냐, 망쿨이라는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 스티커를 망풀이라 바꿔서 보냈더니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객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분들이 봤을 때 선장도 아닌데 만선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웃겼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재구매율이 지금 최근에 재구매율이 저희가 평점이 4.95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쓸 것들을 또 제가 여기다 다 정리를 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기능과 속성을 설명하고 내 얘기만 하기 바빴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제가 메시지를 전달할까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인스타에 제가 바꿨던 거. 이제 고객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고 너네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쭉쭉 정리해 보면서 저는 뭘 얻었냐면, 내가 컨텐츠 제작할 때 요거를 하나하나 풀어내야겠다 해서 정리가 쫙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도 해봐야지, 저런 것도 해봐야지 해서 기획이 되지 않았고, 뭔가 계획적으로 이번 한 달에는 내가 요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만 했는데, 여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다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해결책도 제시하고, 뭐 버풀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타사의 그 후기 별점 한 개, 두 개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가지고 와서, 우리 제품 버풀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얻었던 게 합리적인 가격이란 부분을 강조해야겠다. 우리 가격이 낚시장갑에서 그냥 중간 정도 가격이 되거든. 더 싼 것도 많고. 근데 사실 고가에 판매되어야 되지만 우리는 직영 공장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을 줄 수 있고, 제품을 써보면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더 그게 어쨌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또 은영님이 이제 작업해 준 것 중에 이제 지금 쇼핑몰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남편이 제조 쪽 대표고 저는 이제 온라인 대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영님이 제작해 준
뭐 이런 부분들이 회사 직원들과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더 신뢰를 가지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뭐 그 상품 구성부터 해가지고 후기들 쫙쫙쫙 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제가 딱 간시사가 가진 게 스토리를 만드는 거랑 카피라이트 때 그 부분들을 이제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잘 설명해줘서 좋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클로징을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후킹을 했어. 후킹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보풀이 생겼다는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끝에 후킹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게 중요하겠고 중간중간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넣어야겠다 해서 저도 뒷부분으로 갈수록은 좀 더 적용해서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여기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이 이제 제품에 대한 판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다는 이제 지식 산업에 대한 판매를 하는 잘하는 방법, 온라인 사업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언급을 해줬어요. 그걸로 그들도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짬 누나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번 책은 저에 대한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아까 은영님 말했던 것처럼 계속 옆에 두고 봐야겠다 생각했고 그런 저한테 필요한 책들도 이렇게 놔두면서 계속 모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황인선 대표님의 생각 금고를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랑 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던 것들을 메모를 해놓고 그거를 또 적용해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 그 중간에 그 있잖아요. 그 뭐지? 그거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 네. 보면 그 스타텍에 그 왜 그 정리한 거 있잖아요. 얇고 강하다라는 부분 들어가 있는 거. 글로 네. 뭐 극한 뭐 내구성? 그 부분. 어, 음, 주황색으로 있었던 것 같아. 다 주황색으로 세 줄짜리였던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음. 뜻파, 이게 방금이었어. 올라갔어. 이건가? 아닌데. 그, 네, 위인가? 위인 것 위야. 같은데. 더 이- 위인 것 같아요. 아까 지나가다 더 위인 것 같아요. 지나갔어요. 약간. 네, 여기. 여기다. 여기, 얇지만 얇게. 강하다. 요거 있잖아요. 나 딱 아까 보는 순간 어떻게 너무 글이 많아. 아, 이거 얇지만 강하다가 스타텍 들어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아, 요 타이틀로 얇지만 강하다. 요 하나. 그다음에 감각은 그대로 극한의 내구성으로 요 내용이 너무 많아. 이게 음, 감각은 그대로 완벽한 낚시 파트너 음, 스타텍 이렇게 하나 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쪼개는 식으로 이거를 스타텍을 표현을 하면 음, 이게 글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거를 딱 해놓으면 하나도 안 들어 머리에. 음, 네. 그래서 이 단어가 좀 좋은 것 같아. 얇지만 강하다. 그러면 이게 음, 가격에서도 이거는 경쟁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어, 이 부분이 스타텍은 가장 그거인 것 같아.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얇지만 강하다를 뽑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 부수점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 광고사에다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그걸 적용해가지고 조각조각 내주거든. 그 영상 제가 15초짜리 줬죠. 네, 그거 네. 알아서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후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강점은 얇은데 강하다라는 부분을 그게, 응, 엄청난 걸 얻어낸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품도 기획을 하고 그 겨울 장갑도 지금 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얇기를 원하지만 제품이 약할까 봐 그게 고민이고 또 두꺼우면 감각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객들이 물고기 잡는데 맨손으로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얇지만 강하다라는 문구로 후킹을 하고 메시지 전달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조합을 좀 한번 짬누나님 말한 대로 다양하게 좀 해서
그것들을 이제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 어쨌든 나오면 좀 더 너무 신났어요, 저는. 왜냐면 광고 제작이 왔는데 내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어. 근데 또 이걸 혹시 바꿀 수 있나요? 했더니 가능하다고. 근데 제가 원하는 뭐 광고 영상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스타트의 그 얇게 강하지만 얇게 저도 똑같이 생각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하면 떠오른 게 아까 뭐 그 맨손으로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조지오 알마니 옷이 그 사람이 원래 피부과 의사였는 유명한 디자이너잖아요. 근데 피부과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상 디자이너로 이렇게 전환을 한 사람인데 그분이 딱 명언을 했던 게 옷은 피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뭐 맨손으로 하시는 분도 물론 이렇게 좋지만 정말 맨손의 느낌처럼 또 극한의 얇은 뭐 이렇게 음, 했던 데서 요것도 내 피부랑 음, 하나의 내 피부의 일부처럼 뭐 옷을 입은 것 같잖아요. 정말 음, 그리고 이 옷은 항상 장갑도 그렇겠지만 신발도 그렇고 옷을 입으면 이게 옷이 딱 각을 갖춰서 딱 하는 게 아니라 내 체형에 맞게 이게 이렇게 변한다기보다 맞춰지면서 음, 시간이 가도 되게 이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정말 옷을 잘 멋있게 입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음, 그런 것도 이 장갑이 나만의 어떤 막 음, 똑같은 거 사도 막 이렇게 막 만들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음, 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맨손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불편함을 없애서 장갑을 착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네. 네, 아까도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워크숍 가신 사진이랑 또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남편분은 직영 공장을 운영 대표님이시고 또 현미님은 온라인 쇼핑몰 대표시고 그래서 두 부부가 이렇게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지만 각각의 이제 이런 두 부부가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이 장갑에 대한 신뢰도가 꽤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갑밖에 잘 모르지만 이게 그 제품에 대한 그 자부심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도 전달되고 고객들한테도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다는 그 순서만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얇은데 어, 강하다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요? 은영님이 안 들려? 안 들려요? 아니, 약간 안 들리진 않았고, 또 약간 못 안 들었어? 보였어. 그러니까 얇은데 강하다는 근데 이제 좀 들려요. 약하고 순서만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강력한 슬림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아이디어고 우리 민정님이 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누가 있어요? 민정님, 응? 민정님. 음, 네. 그, 그니까, 그렇죠. 이어서 할게요. 바닐라 루시님에 대한 코멘트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 거. 어, 되게 성실하고, 그때그때 적용하고,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다른 사람의 강점을 캐치하고, 너무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승진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기업 프레젠테이션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 근데 얇은데 강하다 나는 그것만 코멘트를 하자면 콘돔 제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얇은데 강하다. 약간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장갑만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어, 본받고 싶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제 상사였으면 제가 막 되게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스타텍. 저는 어, 그 책 책을 완전히 정독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좀 지금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카피라이팅 기법들이 제가 환자 상담할 때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환자들이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막 뭐 어떻게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뭐 이러면 자기만의 언어로 얘기를 해요. 어디가 뭐 무슨 느낌이 든대, 무슨 먹먹한 느낌이 든다, 뭐 하여튼 막 이상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 여기가 먹먹하냐? 언제부터 그러셨냐? 그러면 또 이제 언제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옛날부터 그랬고 하면서 그런 환자들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 그러시냐고 하면서 이제 그대로 저기 뭐죠? 그 채팅에는 환자 말을 그대로 적으라고 저는 옛날부터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아, 그렇게 하고 환자의 언어로 최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환자한테 필요한 걸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이러해서 지금 이러고, 이러해서 이렇게 치료하면 좋다. 그래서 그런 것들 세일즈 어떤 카피라이팅 기법이라는 게 지금, 영업을 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장에서 좀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저는 요즘 그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보면서 되게 아, 충격적이고 아, 저렇게 세일즈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난닝구 입고 나오는 그 아저씨 혹시 보셨나요? 나 이거 개그맨? 보다가 그, 응, 그거 내가 지금 단톡에 올릴게요. 내가 이거 보다가 잠깐만요. 음, 음, 지금 단톡에 내가 올렸는데 나는 이분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세일즈를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냥 되게 웃기거든요. 난닝구 입은 아저씨가 그 자기 페르소나가 있는 거지. 난닝구 입은 아저씨가 어떻게 보면 추한데 되게 그 소소한 일상들 있잖아요. 유부남인데 그 유부남으로서 겪는 고충들 뭐 와이프한테 혼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일상들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는 제품을 이렇게 녹여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내 얘기 같고 그냥 웃겨요. 그래서 되게 흥미가 있고, 그래서 그냥 빠져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아, 저런 유부남은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라는 이해가 돼요. 웃기면서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또 딱 갑자기 제공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냥 또 보게 되고, 그 제품을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식으로 영상으로 어, 사람을 끌어당기고 판매를 하는 것도 되게 놀랍다. 일단 재미있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흥미있게 하고 사람들의 언어로 그 공감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공감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점을 자연스럽게 제품으로 딱 연결시키는 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지금 8억 뷰인가 그래요. 되게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낚시라든지 군입대 컨설팅 같은 경우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 그런 어떤 꽁투화를 한다든지 스토리를 풀면 재밌게 좋을 것 같고 낚시 같은 경우도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되게 한정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좀 넓혀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남편이 막 너무 낚시를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손을 잡고 다쳐와. 그러면 뭐 이래서 어디 뭐 남자 호실이나 하겠어? 막 이러는데 이제 누가 스타텍을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낚시 장갑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낚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 스타텍 하고 들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얘기를 들으면서 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거는 아까 그 난닝구 입은 개그맨 아저씨. 그래서 한번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산타맘이라고 그분이 지금 컨텐츠를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들에 대한 공감, 그러니까 오래된 부부에 대한 공감, 뭐 이렇게 뭐 찌지 않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분도 제품 판매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컨텐츠 뭐 옛날에는 이제 제작하는 걸 공유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만들고 있고 열심히 만들고 있고. 근데 딱 바뀐 게 소소한 일상들을 풀어내면서 거기에 이제 엄마들이 본인의 고객이니까 고객들한테 이제 어, 유머러스하고 약간 재미를 주면서 제품도 되게 친근하게 내가 만든 거는 당신도 믿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게 떠오르네. 네. 아, 그리고 지금 그 환자분들한테 오셨을 때, 먹먹하신가요? 라고 되묻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아이들 육아도 마찬가지고, 고객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서, 나 이거 불편해요 했는데, 이런 게 불편하셨군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 되게 친절하면서 공감되면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그거 연습이 전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계속 해결책을 주려고 하고, 기능과 속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갑 손목 부분이 답답했죠. 근데 사용하다 보면 한 달 후기를 보시면 되게 편해졌다라는 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보았을 때는 지금 이렇게 약간 맞게 착용하시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게 그렇게 풀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그,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방금 전에 바닐라 루시님이 말씀하신 게 그 한의원하고 그 병원하고의 약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원이 망하지 않는 이유 인스타에 나온 거 봤는데 빵 터진 게 젊은 사람이 갔는데 너무 자기에게 잘 들어준다는 거 아, 한의사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프냐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한의원이 좋겠냐. 병원 가면 그냥 되게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병명으로 이렇게 딱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좀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카피라이팅 같은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정님도 이렇게 하시면 저희도 학생들 상담할 때 애기한테도 그러고 뭐 자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뭐 먹먹하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러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잘 종합해서 잘 들어주시고 종합해서 혹시 이런 거냐라고 제시를 했을 때 그거를 덥석 딱 하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이해해주고 하니까 그게 되게 라포드 형성도 잘 되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나를 어, 뭐라고 하지 않고 이러면서 이거네요 그냥 고치세요가 아니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 공감받으니까 그게 어떤 상담사 역할도 진짜 상담사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남 재영은 저도 한 1, 음, 2년 음, 전부터 이게 갑자기 확 뜨는데 이 사람이 원래 키가 190이 넘는 모델이었어요. 되게 날씬한 모델인데 유부남이 되면서 그 살찌는 과정들을 이렇게 한 쇼츠로 만들었다가 하는데 이분이 정말 광고도 너무 이게 그러다 개그맨 시험을 봐서 개그맨 시험을 보셨는지 개그맨도 우차사인가 거기서 나오셨던 분인데 그걸 개그로 잘 풀어내서 아무 거부감이 거의 없이 제품에 대한 되게 잘 풀어내시고 너무 재밌고 그래서 되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우리 정희님, 제, 제가 공유할까요, 지금? 학교가 지금 컴퓨터가 준비 안 돼가지고 제가 분명히 부탁했는데 이걸 적용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이거 은영님께 보냈던 이제 학교 문서인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보냈나 저도 책을 했더니 네? 잘못 보낸 잘못 줄 보내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스토리 이 설계자를 보면서 저는 책이 빨리 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모르는 것도 뭐 프리드나 뭐 이제 뭐 PRQ, R2 뭐 이런 것도 저는 잘 개념이 잘 분립도 그렇고 안 돼서 계속 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하나씩 적용해 봐야겠다 해서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읽지도 못하고 뭐도 하지 못하겠다 해서 그냥 제가 이제 그 적용을 학교에서 하는 것들 적용해봤는데 사실 카피 분야는 제가 디자인을 하지만 시각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지 이런 카피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학교는 이런 카피가 뭐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도 지금 요 보시면 그 썸머스쿨이라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스쿨 기간에 이런 체험이 있다, 학과별로 이런 체험이 있다를 학생들한테 이제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을 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시간 밑에 학과별 체험명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만들었더니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역사 선생님이신데 스토리를 만들어라 해서 그 오른쪽에 이제 디자인 텀블러는 시원함이 업, 내가 만든 컵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디자인 드로잉은 뭐 애니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뭐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그냥 저도 이제 이거는 젊은 선생님이 하겠다라고 이제 어디 카피에 대한 게 저도 별로 없으니까 이제 시켜 뭐 그냥 선생님 젊은 선생님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바꿔 오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보다 두 번 그 오른쪽으로 했을 때 진짜 아이들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 관광가에서 식음료 디저트 이렇게 했을 때는 애들이 못했는데 뭐 땡땡고 두바이 초콜릿 공장 이렇게 하니까 정말 폭발적으로 애들이 많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느꼈던 게 제가 이런 카피라이팅의 기술을 잘 몰랐어도 아이들 위주로 이제 저희가 우리는 이거 할 거야 너희들이 선택해 이랬는데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서 너희가 이거를 하면은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뭐 선배 목에 펜던트 뭐 이런 식으로 펜던트 만들기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런 걸 하면서 느꼈다 하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제 진로 체험을 이제 제가 또 방과후를 이제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도 방과후 선생님이 이런 디자인 수업이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학생들을 끌려면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에 금요일 날 저도 마감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진로 프로그램 그래서 이 진로 프로그램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디자인과 아이들이고 저하고 수업을 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핫트래픽으로 이제 소스를 해가지고 내가 수업하는 디자인과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잡고 그걸 이제 뭐 취업반, 진학반하고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여기 작가도 이제 여기서 책도 얘기하지만 되게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저도 제가 쓰면서 나 되게 유치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하나씩 그 상대방 위주로 아이들이 필요한 걸 대상으로 이렇게 좀 해주면 아이들이 뭐 흥미를 끈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자기 약간 짬누나님이나 현미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런 부분들 내가 이제 약간 걱정하고 취업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되나 아니면은 진학을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나를 아이들이 그런 문제를 고민할 걸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저 나름대로 좀 급하게 해본 건데 네,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이 신청했다. 여기 책에 보면은 뭐 700% 이렇게 갑자기 카피 하나 바꾼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한 명이 뭐 할게요, 막 시큰둥하게 한 명은 원래 좋아하니까 할게요 이랬다가 다른 애들은 좀 시큰둥하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7명, 8명씩 늘고 다른 반까지 하면 이제 뭐 20명까지 넘을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취업이지만 창업 그 디자인과 아이들은 누구랑 같이 협업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1인 기업가로 창업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이제 제가 기자재 같은 거 다 갖춰놨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회사를 들어갔을 때 신입 디자인인데 자기가 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데서 자기가 좀 디자이너로 인정 고졸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코스들 그리고 이제 홍대가 이제 실기 시험을 안 보니까 진로 이걸 통해서 진로 내용들을 많이 만들어서 같이 생기부에 기록을 해서 디자인 대학을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떤 반응이 올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은 아이들 입장이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끌리는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까지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했으면 될 것 같고, 이제 또 동아리 애들은 그냥 텀블러 뭐 제품 그냥 이제 만들고 끝이 아니라 내 디자인에 날개를 달자. 날개도 진 듯이 팔린다. 해서 저도 너무 해놓고 유치한데 제작부터 전시부터 판매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코스이기 때문에 동아리 아이들도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이런 과정들 제가 책을 보면서 아, 이 책은 정말 두고 읽어야 될 책이구나. 그리고 하나씩 내가 이거를 계속 그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을 시켜서 연습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글을 이렇게 써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은영님한테 제가 사실 또 의뢰를 하나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취업반을 위한 행사가 있는데 디자인과를 위해서 은영쌤한테 어떤 이제 오늘이나 내일 이제 같이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은영님의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일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나 저한테나 잘 이렇게 은영님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바이 초콜릿 요즘 유행이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왔고, 음. 저도 지금 저희 아이들 둘이 최근에 두바이 초콜릿을 사 먹었거든요. 음. 너무 근데 비싸. 별거 없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 없는데. 근데 제가 그 홍대 그 프렌즈 샵에서 이제 두바이 초콜릿을 어쨌든 사서 먹었고, 편의점에 사서 먹어서 두 개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것도 가격이 7,500원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되는구나. 초콜릿 음. 이거 하나가 기본적으로 1,000원인데 7,500원에 판매를 하고 편의점엔 6,000원에 판매를 하는데 아이가 너무 궁금해서 사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양쪽에 보여주시니까 더 확실히 됐던 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 있는 게 딱 보이는 거야. 그냥 관광, 항공 이것보다 승무원 체험하기 그리고 뭐 두바이 초콜릿 하니까 저도 딱 보는데 음. 딱 그게 딱 눈에 들어오듯이 그래서 되게 잘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히 중요한 건 알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아까 카피라이팅 아까 본 거 중에 그 뭐야 시원함의 업 뭐 내가 만든 컵 뭐 이렇게 돼 있던 그 문구 있잖아요. 그래서 어우 이거 카피라이팅 되게 좋다. 어 이게 시원한 걸 업을 시키는데 내가 만든 컵. 그 부분들이 이게 하나의 문구지만 시원함이 내가 만든 컵 이게 딱 쓴 그 부분이 그냥 템플릿 만들기 이렇게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되게 확실히 요즘 언어에 맞게 누가 저걸 하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주식 없고 튀어. 이것도 쇼킹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지 없고 티어 이걸 또 응용해서 그거를 인용해서 저렇게 한 거. 네. 카피라이트 잘하셨네, 요 진짜. 젊은 선생님들이 30대, 음, 20대. 이렇게 해보니까 딱 느껴지네,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니까 더 똑똑하겠지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할 수 있고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머리 안 돌아가. 대부분 선생님들 그래서 다들 젊은 선생님께 맡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있지만 카피를 맡기더라도 내가 알아야지 그걸 이제 해줄 수 있고 수정도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그게 맞구나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읽으면서 좋았어요. 네. 저도 이제 읽으면서 왜 애들이랑 어렵게 소통하고 있는 정인님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초반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돼야 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저는 그냥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요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에게 상대방의 언어를 생각하려면 정말 이렇게 관찰해야 되고 뭘 하고 있는지 시장 조사라는 것도 해야 돼. 시장 조사에 대해도 나오잖아요. 관찰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하고 결국에는 공감해야 되는 공감. 아예 내 자식 속에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지? 뭘 어려워하고, 뭘 두려워하고, 지금 뭘 욕망을 갖고 있고, 어떤 갈망을 하고 있지, 이런 것까지 알아내야 되는 커뮤니케이터가 돼서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일단 이게 카피라이트 책이 아니라 스토리 책이 아니라 진짜 인생 전반에 영업책도 되고 세일즈 책도 되고 맞아요. 음. 인생 전반에 내가 인간관계를 했을 때 이게 가족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맞아요. 고객한테도 적용이 되고 학생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냅두고 계속 활용을 해야겠다. 어, 그, 뒷부분에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 그 정희님을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아,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따뜻하게 하면서 요점을 잘 얘기를 할까. 그 되게 굉장한 탤런트거든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뭐뭐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서는 제 한계에서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이 흡수가 되도록 되게 저 사람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그런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되게 디테일하고 따뜻하게 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들이,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어, 나한테 도움이 정말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내용의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되게 항상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늘 그 예시를 드신 거라든지, 이렇게 코멘트 해주시는 거를 또 보면서, 아, 진정한 커뮤니케이터는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네, 칭찬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훌륭한 아침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로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원래 오늘 다 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우리가 생각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피드백하는 시간이잖아요. 다음 주에. 그래서 세 번째 1년에 대한 그러니까 회고 각자가 회고를 하고 왜 갑자기 어, 끊겨요? 끊겨요. 회고 각자의 회고를 음. 하고 그리고 남은 이제 10월, 11월, 11월, 12월 그러니까 남은 마지막 1년에 대한 이제 계획과 그런 것들 목표들을 또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다들 그날 시간이 되시는 거지? 다음 주 9월 29일 저녁 8시입니다. 일요일. 네. 저녁 8시. 저녁 8시에서 9시 반까지의 시간 동안 줌이에요? 아니면 만나는 거예요? 줌으로 하는 거예요. 줌으로 하고 이때 좀 활용적으로 좀 잘 진행될 수 있으려면 또 이렇게 잘 준비를 좀 해오면 회고 내가 어떻게 했었고 회고가 되고 어떤 게 반성이 되고 어떤 게 더 나아져야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남은 1년에 대한 내가 해야 될 투두리스트 플러스 목표 성과들을 좀 정리를 해오면 서로에게 되게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일찍 1년을 제대로 마무리도 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놓고 다시 2025년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각자의 원안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뭐 혹시 의견이나 있을까요? 그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뀐 점? 뭐 이런 거. 변화된 점, 성장한 점. 어떤 성과나 뭐 내가 했었던 일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뭐 시선이 바뀌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습관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비전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살아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내 외면적인 성장, 변화에 대한 그런 나눔도 있으면 좋겠네요. 안 들려, 바닐라는, 저기하고 얘기하는구나. 애기랑. 네, 아, 그러면은 우리 다음 책. 다음 책. 다음 책을 저희가 지금까지 뭐 마케팅이나 뭐 브랜드나 이런 자기계발서 위주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 한 템포 쉬어간다라기보다는
마음과 내면이 좀 이렇게 풍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문학적인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어렵지 않고, 가볍게, 사실 이건 어려워요. 어려운 것들 한 달에, 이게 한 달에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곱씹고 계속 적용하면서 아웃풋 내면서 해야 될 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가 추천하는 책은 그 고명환의, 이름이 뭐였지? 음, 고명환의 고전이 답했다.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인문학 서적을 들어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일단 고명환이 되게 본인이 죽다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책 읽기와 독서와 그리고 했었던 그런 사업의 과정들이나 이런 열매들을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한번 추천을 해봅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톨스토이 책인데 이거는 죽음을 앞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뒀으니까 더 농축되어져 있는 게 나오겠죠. 이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책들 둘 다 제가 읽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읽지 않은 책인데 봤을 때 이거 되게 괜찮겠네 하는 책 중에 이제 두 가지인데 둘 다 좀 얇아야 두 번째 게 톨스토이 책이라고요? 톨스토이 책. 톨스토이 좋아하시나 봐요. 두 가지 책 중에 하나를 고르려고 해요. 혹시 여기서 손들어서 해보죠. 의견이 있을까요? 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 요거랑 요건데, 아, 네, 보여줘야겠다. 요거랑요, 요 책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아예 인문학 책인 거고, 이반일치는 톨스토이. 음, 그리고 이거는 고명환이 이거를 이제 책을 쓰면서 오히려 독자에게 도움이 되려고 쓴 건데, 자기가 너무 도움이 됐다고. 그리고 여러 명이 좋다는 이제 평가를 받아가지고 요거는 인문학에 되게 좋겠다. 이 중에서 보면서 나 여기서 이거 봐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럼 손을 들어볼까요? 어, 불안하지 왜? 첫 번째는 이반 일리치 톨스토이 책. 둘 다 얇아요. 겁낼 필요 없어. 그 두 번째는 고명환의 고전이 답했다. 1번. 나는 고민돼. 둘 다 고민되네. 저는 이미 둘 일단. 다 주문해놨고 같이 읽을 예정이에요. 오늘 도착해요. 이반 일치는 저는 뺄게요. 민정님, 고전이 답했다. 2번. 네, 고전이 답했단가 봐요. 고전이 답했다로 아니, 근데 그러면? 둘 다 읽어보고 싶고, 그 고전에 답했다 안에 이 책을 언급하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읽으면 좋을 것도 어쨌든 책이 얇고 생각을 하게 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9월, 10월 달은 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괜찮죠? 그러면 고전이 답했다 책을 주문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와서 좀 미리 좀 읽어놓을게요. 오늘 인증샷을 찍고 마무리할까요? 아니, 근데 정희님이 손을 안 들었잖아. 아, 저도 읽었어. 고전이 답했다. 고전. 고전이 답했다 들으셨어요. 그럼 우리 사진 찍고 어, 끝낼까요? 우리 대표님이 인증 찍어주세요. 저 동영상을 찍고요. 하나, 둘, 셋. 어디 와야 되지? 어려운 책 잘 하셨고,
삶에서 잘 적용하고 우리 합시다. 주말 아침부터 수고했어요. 훌륭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볼게요. 어, 네. 안녕. 안녕. 뿅. 찍으려고 했는데 끝났네. 네, 안 안녕. 찍었어? 제가 어, 찍었어요. 아, 감사해요. 네. 안녕. 뿅. 네. 선생님은 전화해요.